안녕하세요, 여러분. 큐블로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시에나예요. 오늘은 5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쌓기나무 활용 단원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쌓기나무와 그리고 디자이너 퍼즐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학 교과서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직접 쌓기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서는 유아부터 시작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구성하고 계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쌓인 모습을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면에 그림을 함께 볼까요?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입체 도형의 그림을 보고 쌓인 모습을 관찰할 거예요. 6학년이 되면 이것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그 모습을 평면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 아이들에게 구체물을 상상하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 블럭을 사용하여 직접 쌓고 관찰해 볼 거예요. 참, 이 모양은 9개로 만든 모양이라는 정보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입체 도형을 평면에 나타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숨겨진 쌓기나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최대 개수, 최소 개수를 찾아보는 활동을 하기도 해요. 먼저 디자이너의 흰색 블럭 9개를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그림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갈 건데 이때도 쌓기나무와 다른 매직 큐브만의 장점을 찾을 수 있어요. 쌓기나무를 쌓을 때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쌓아야 하지만 자석 블럭의 경우 눈에 보이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든 교구를 뭉쳐서 만들든 상관없이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양을 완성했어요. 쌓인 모습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보았을 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찾을 것은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위에서 본 모습은 1층에 쌓인 쌓기나무의 모습과 같다는 점 눈치채셨나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전 이렇게 1층의 모습만 남겨둘게요.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가장 왼쪽 줄에 이렇게 3칸을 색칠할 거예요. 그 다음 줄에는 2칸을 색칠해야겠죠? 이때 같은 줄에 쌓인 쌓기나무의 모습을 잘 관찰하여 나타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 줄에 1칸을 색칠하면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위에서 본 모습을 모두 그렸다면 원래 모습으로 다시 쌓아줄게요. 그 다음 앞에서 본 모습을 그릴 거예요. 앞에서 볼 때는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교구가 정면에 있는 것이 좋아요. 잘 살펴보니 가장 왼쪽에 있는 쌓기나무는 앞쪽에 2개, 뒤쪽에 3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장 숨겨진 부분에 1개가 있어요. 앞에서 보았을 때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줄은 몇 개의 쌓기나무가 보일까요? 맞아요. 가장 높은 3층, 3개의 쌓기나무가 보이겠죠? 가장 왼쪽에 이렇게 3칸을 색칠할 거예요. 가운데 줄과 마지막 줄에는 1개씩의 쌓기나무가 보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1칸씩을 색칠해주면 되겠죠? 옆에서 본 모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보기 쉽게 쌓기나무를 이렇게 돌려서 옆에서 본 모습을 관찰해 볼게요. 우리가 나누어서 봐야 하는 줄이 하나, 둘, 셋, 3개라는 것도 알 수 있나요? 아직 전체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부분을 분할하여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입체 도형을 알려주는 방법이 될 거예요. 가장 왼쪽에는 2개의 쌓기나무만 보이네요. 가장 왼쪽에 이렇게 2칸을 색칠해 보아요. 가운데 줄에는 앞에서부터 1개, 1개, 3개의 쌓기나무가 있으니까 실제로 보이는 건 총 3개가 되겠죠? 3칸을 색칠해 볼게요. 마지막 줄에는 1층, 즉 보이는 쌓기나무도 1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1칸을 색칠하면 모든 모습을 완성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쌓기나무 다른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쌓인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는 활동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각 층에 쌓인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는 것이에요. 함께 그림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모양은 몇 층으로 쌓여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디자이너 블럭으로 이 모양을 만들며 몇 층인지 알아볼까요? 모양을 만들어 보니 3층으로 쌓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실제 6학년에서는 이 그림을 보고 모습을 파악해야겠죠? 우리는 디자이너의 블럭을 사용하여 모양을 만들면서 몇 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했는지 셀 수 있었지만 문제 유형과 같이 각 층에 쌓여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나누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건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와, 멋진 모양을 만들었네. 이건 몇 층일까? 3층에는 몇 개의 블럭이 있을까? 하는 질문들 말이에요. 먼저 3층에 있는 블럭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3층에는 2개의 블럭이 사용되었어요. 다음엔 2층의 블럭을 살펴볼까요? 2층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5개의 블럭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1층에 남은 블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블럭이 있네요. 그럼 모두 13개의 블럭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는 두 번째 방법은 위에서 본 모양의 각 자리마다 쌓여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쓰는 것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쌓인 모양을 위에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각 자리를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칸에 쌓인 쌓기나무는 3개예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칸에 쌓기나무 개수도 세어볼게요. 이렇게 각 자리마다 쌓인 쌓기나무의 개수를 찾으면 총 13개의 쌓기나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쌓인 모습을 보고 입체를 평면에 그리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의 퍼즐 카드를 표현한 방법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아이소메트릭이었죠? 등각 투상도 아이소메트릭으로 입체 도형을 표현해 볼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기준이 되는 블럭을 먼저 하나 정하고 그 블럭부터 이어진 블럭들을 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다면 그 다음은 색칠하기예요. 입체감을 살리고 블럭의 구분을 위해 보이는 면 3개, 정면, 윗면, 옆면을 각각 서로 다른 밝기로 표현했어요. 모두 다른 색깔의 색연필을 사용해서 색칠해도 좋아요. 이렇게 한 색깔로 명암을 달리 표현하면 더 멋있는 작품이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그린 멋진 입체 도형 작품을 전시해보세요. 아이소메트릭을 그리는 모는 종이는 이렇게 디자이너의 퍼즐 카드에도 주어져 있고 여러 개를 그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파일로도 함께 전달해 드릴게요. 이제 큐블러 디자이너 퍼즐 카드의 마지막 단계, 5단계 퍼즐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좀 더 복잡한 모양이 등장하고 사용하는 블럭도 늘어났어요.
전체 블럭인 28개의 블럭을 모두 사용하는 퍼즐도 있고요. 퍼즐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27개의 블럭을 준비해야 돼요. 전체에서 한 개를 빼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모습과 뒤에서 본 모습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사용하는 블럭의 개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전 뒤에서 본 모습을 먼저 참고하여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완성한 모양을 보니 작은 하트 3개가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5차시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작은 마음이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석회나무의 문제 유형과 아이소메트릭으로 그리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수학, 왜 어려울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특히 3차원 공간을 평면에 나타내고 그것을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들은 문제집에서도 실생활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긴 시간 이야기 나누었던 공간 감각을 키우기 위한 방법.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공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찾으셨나요? 손으로 조작하고 눈으로 관찰하는 직접적인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큐블로 디자이너는 즐겁고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큐블로 착착 클래스는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